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 시스템 어딘가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띄울 수 있는 일종의 스레드를 하나 띄워놓고 계속해서 그 애플리케이션과 동기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에서 가장 중요한 피처 중 하나고요.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면 정말 멋진 서비스를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리오드라고 해서 이거는 그 계속해서 사용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성되는 거고요. 온아이드는 사실 개발자가 그렇게 사용할 여지는 많이 없는데, 이건 하드웨어적인 상황 변경, 예를 들어서 뭐 기지국을 이탈했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들에 맞춰서 디바이스의 하드웨어적으로 핸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이벤트를 인터넷에서 받아와서 처리할 수 있는 아이들 에이전트고요. 이 두 가지 에이전트는 단 한 번 실행만으로도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시 초기화되고요. 그 다음 포어그라운드적으로 돌아가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백그라운드 트랜스퍼 서비스처럼 그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제 노티피케이션도 지속이 되고요. 그래서 트위터와 관련해서 뭐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온다거나 아니면 뭐 알람 애플리케이션 만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L을 이용한 사용자 컨트롤을 지원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피리오딕 에이전트에는 총 18종류의 그 에이전트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텍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과 계속 연결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에이전트는 최대 14일까지 운영된다는 게 가장 큰 주의하셔야 될 상황인데요. 물론 이 기간은 계속해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기 전에 스파이어 되기 전에 갱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종류를 앞서 보는 피리오딕이나 온아이드 에이전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리오딕 에이전트의 발생 시기는 일단 매 30분마다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반복되는 시간이 15초마다 반복을 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오딕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는 점진적으로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위치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죠.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앞서 설명드렸던 백그라운드 오디오랑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자랑 인터랙션을 주고받아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아이드 에이전트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하드웨어의 핸들러를 걸어놓기 때문에 사실 개발자가 잘 사용할 일은 없는데요. 일단은 발생이 되는 시기는 일단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전원 버튼이 꼽혔다거나 빠졌다거나 이럴 때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원이 많이 부족할 때 그 일반 휴대폰에 보면 빨간색 불이 지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휴대전화가 기기국이 이탈이 돼서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알람을 쓸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반복 시간은 일단 10분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하드웨어 핸들러이기 때문에 다다한 데이터가 들어와서 애플리케이션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컴퓨터나 그 애플리케이션을 동기화할 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오딕 에이전트의 예제 코드를 살펴보는 게인데요. 방금 전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의 이름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의 설명문에 대해서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가 완료되는 날짜, 최대 14일까지 가능하다는데, 그건 나중에 수정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날짜를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스케줄 액션 서비스라는 곳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 에이전트는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반드시 초기화하기 전에 그 WMF 매니페스트라는 X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정을 지정할 수 있는 매니페스트 XML 파일인데요. 여기다가 반드시 그 스탠드 테스트라는 것을 넣고, 그다음에 앞서 만들었던 에이전트 클래스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과 별도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생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좀 이따가 또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애플리케이션이 최초로 생성이 될 때,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생성이 될 때, 시스템이 작동할 때 에이전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에이전트가 동작을 할 때는 그 시스템의 에이전트 코드를 호출하면 이제 에이전트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스케줄 테스트 거기다가 서비스에다 넣어주게 되면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동작이 완료됐을 때 완전히 작동되면서 그 notify complete라는 그 메서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notify complete라는 거에 대해서 오버라이드 하셔가지고 에이전트가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비활성화가 되면 이제 시스템의 에이전트를 더 이상 동작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중지가 되고 종료가 되면 이제 시스템은 제한된 리소스를 일단 지키기 위해서 에이전트는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종료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 인터럽트가 이제 잡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에서도 이제 뭐 잘못된 소스 코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과다한 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게 돼서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에이전트가 종료가 되게 되고요. 그냥 어벌트라는 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버라이드 하셔가지고 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멈추게 되면 이제 시스템 인터럽트가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되면 온캔슬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당연하게 빠르게 이제 작업을 종료하거나 이제 완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에이전트는 종료된 에이전트는 앞서 그 가정체 스튜디오에서 설명하셨던 FAS처럼 이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이전트가 이제 종료되는 상황이더라도 사용자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또 에이전트를 다시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리소스가 필요하시에도 에이전트가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드려놓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에이전트와 관련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에이전트와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에이전트 기능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구글 스튜디오에도 이제 많은 구성상이 되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제일 아래에 보면은 윈도우 10 테스트 스케줄러라는 그 프로젝트가 하나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에이전트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제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솔루션에다가 이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프로젝트처럼 또 단독 프로젝트로 기반하게 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와는 또 별도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뮤텍스를 통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의 자원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헬로 월드를 찍는 한번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타트 그 피리오드 에이전트에다가는 제가 에이전트 하나 간단히 만들어서 그 에이전트를 돌아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리오드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하나 생성해주고요. 이 테스트의 이름은 만들어주는데 주의하실 점은 그 피리오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이름이 중복이 되면 에러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종료하시게 되면 같은 이름으로 반드시 리무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그 종료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종료되는 시간은 현재로부터 최대 14일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테스트 용도로 만드니까 현재로부터 한 하루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이거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디스크립션 설정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디스크립션 프로퍼티는 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 프로퍼티는 반드시 채우셔야지 테스트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디스크립션이 없으면 에러를 호출해야 되니까요.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케줄 액션 서비스라는 것보다 이제 출판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에이전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만들어놨던 액션을 추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동작을 하는 지시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설정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보면 이제 WM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에 보면은 중간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할 수 있는 태스크 목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시면 디폴트 테스트라고 생성이 되고 이 테스트는 그 네임페이지.xml을 이용하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텐디드 테스트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확장된 테스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프로젝트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익스텐디드 테스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서비스 에이전트를 하나 만드시고 이 에이전트 이름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속한 프로젝트 이름이랑 테스크 스케줄러 파일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테스크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테스크 스케줄러라는 파일이 하나 떨어지게 됩니다. 이 파일에다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복, 온캔슬과 같이 그 에이전트의 또 인터럽트 이벤트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3초 정도 지원을 주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쉘 토스트 하면 띄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인포크는 이 에이전트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실행하도록 동작될 때 그 좋은 이벤트 들여서 오버라이드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쉘 토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를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하나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타이틀 또한 만들고요. 컨텐츠에다가는 헬로 월드라고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쉘 토스트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방금 전에 아까 만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는 다 완료가 됐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제가 간단히 에이전트를 키고 끌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요. 제 이메일에서 피로드 에이전트를 키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만들어놨던 피로드 에이전트가 이제 켜지게 되면서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빨리 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했고 이제 백그라운드 돌아온 상태에서 3초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인복 이벤트가 뜨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에이전트가 완전히 이제 단독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그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종료가 됐고 이제 에이전트가 넘어와서 이제 인보크 들어가면서 이제 실행이 됐고 이제는 그 3초 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방금 제가 쉘 토스트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초가 지나면 이제 한국 월드라고 간단히 토스트 알림으로 뜨게 될 건데요.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이제 입력하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면은 포어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에서 둘 다 동시에 돌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는 계속해서 그 텍스트로 데이터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 실제 애플리케이션 내용과 그다음에 그 백단에서 에이전트에서 이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윈도우즈 폰의 버티캐스팅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사용자 경험
높이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일단 적은 실망을 입히도록,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언제든지 또 스마트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백그라운드 노티피케이션,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오디오를 통해서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제 음악 서비스가 경험한다든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에이전트랑 그다음에 그 노티피케이션 알람 등을 적절히 이용해서 윈도우즈 폰과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된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UX를 주기 위해서 CPU에서는 그 실행 중 애플리케이션과 그 백그라운드를 적절히 구분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그 CPU 그 유제이지 밸런스가 맞도록 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용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용 조건은 그 피리오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5MB까지 메모리를 증가할 수가 있고요. 앞서 그 박연철 CTO께서 설명하셨던 그 백그라운드 오디오는 최대 15MB까지 음악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보일 때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꺼졌을 때 상관없이 피리오드 에이전트는 이제 그거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런 그 피리오드 에이전트는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되는 공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없고요. 똑같이 그냥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피리오드 에이전트를 활성화하거나 아니면은 그 앞서 그 백그라운드 노티피케이션, 알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행할 필요가 없이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규칙에 대해서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그 에이전트가 만료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규칙에 대해서 추가로 그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폰 하모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는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실제 디바이스의 그 친화적인 그 디바이스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앞서 설명드렸던 백그라운드 노티피케이션, 그다음에 알람 에이전트, 그다음에 그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것과 달리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이 꺼졌을 때도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배터리나 CPU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그 에이전트라든지 트랜스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그 친화적인 배터리 환경, 그러니까 적게 배터리가 돌아가도 여러 가지 설계가 잘 되어 있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에이전트가 그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그 에이전트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바로 폴로우를 해서 아니면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을 줄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안전한적인 태스크 서비스 안에 돌아가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 서비스가 추가되는데요.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이슈는 보안이나 아니면 퍼포먼스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리소스인지,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절히 되었는지 가장 중요하겠고요. 효율적인 네트워크 사용이 가장 중요한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가지 에이전트 중에서, 그러니까 피리오딕 에이전트랑 그 다음에 온아이드 에이전트 두 가지 중에서 피리오딕 에이전트가 주로 개발자가 쓰는 건데, 이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고, 온아이드는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그 인터럽트를 주고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피리오딕 에이전트는 우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고, 온아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피리오딕 에이전트를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게, 일단 사용자 컨트롤러에 제공된 여러 가지 CPL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은 14일 이후에 만료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갱신을 해주셔야 되고, 매 30분마다 15초 정도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PS 캐싱이라든지 아니면 화면이 종료되더라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백그라운드 트랜스퍼,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에이전트,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노티피케이션, 백그라운드 오디오는 이런 그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이랑 하드웨어 친화적인 경험을 적절히 밸런스를 이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망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는 이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 통합되는 단축,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한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좀 일치는 않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들어주셨는데요. 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도 사실 그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확장해서 개발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트랜스퍼 서비스를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그 상수도 받게 돼서 똑같이 다운로드가 돼서 다운로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고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는 그 일종의 파일 다운로드를 위해서 일종의 특화된 클래스인 반면에 그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는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서 그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일 때는 아니면 포어그라운드나 백그라운드 상관없이 계속해서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종의 그 태스크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에서도 물론 소켓이랑 스레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려가 되는 상황이 애플리케이션이 잘못 개발이 돼서 CPU가 용량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메모리 유지가 상승한다거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피리오딕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유지가 5메가 넘게 되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게 되면서 사용자들한테 적절히 노티피케이션을 하고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은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되게 되고 CPU 역시도 CPU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런 알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 친화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일리 이런 걸 넣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좀 스레드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네. 에이전트가 최대한 18개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예.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에이전트를 말하는 건가요? 예, 동시에 진행되는 에이전트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 에이전트를 동시에 18개까지 있어요. 이건 한 애플리케이션당 들어가는 18개까지 가능하고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18개 사용한다면 총 돌아가는 테스트를 36개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결정은 총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적절하게 되고 5메가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잘 고려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네. 사용하게 있는데 새로운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 네. 이게 만약에 제한되는 걸 넣게 되면 어느 게 좋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가장 제일 처음에 실행된 에이전트가 제일 중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의 큐가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제일 처음에 실행되는 에이전트가 제일 중요하게 되고 다음 에이전트는 넘어가서 실행돼요. 우선순위나 이런 게 개념은 없는 건가요? 예, 우선순위는 큐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피오리딕 에이전트에서 네. 반복 주기가 30분이고 15초 정도 네.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 반복 주기를 좀 더 공간하게 하는 할 방법은 예, 반복 주기는 최고값이 30분 정도 사용합니다. 그거보다는 좀 많아야 된다. 예, 그것보다 많아요. 그리고 GPS 표시라는 거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일단은 반복 주기가 30분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15초 정도 이렇게 스레드를 돌면서 사용할 수 있는 GPS 캐싱이라는 것 자체가 GPS 위치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애플리케이션 종료되더라도 제가 어디 스타벅스 가까이 가게 되면 GPS 위치를 캐싱해서 스타벅스 근처에 있으니까 스타벅스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히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있으면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BTS 및 에이전트는 사실 개발자로서 저도 사실 많이 생소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마블에서도 추가된 부분이고요. 저도 좀 학습을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S 및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알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MSDN에 가시면 잘 나온 샘플코드랑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서브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